Приятма аппетита. 드디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출발합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가 있기 때문에 춥다고 많이 들었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불곰 국가라고 한단 말이야. 남자들 막 이렇게 덩치 막 엄청 크고 막 성격 막 난폭하고 그런 거랑 걔네 스킨헤드 걔네 있어서 동양인들이 좀 가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 지금 되게 미녀가 많다고, 그 정도? 네. 러시아 갈 때 인천공항에서 모스크바 거기 경유하고 그리고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거였는데, 일단 그 인천공항에서 러시아 갈 때는 되게 내 옆에 이렇게 한국인 어떤 그 아저씨가 앉았거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막 준비하고 간 거여가지고 되게 막 피곤했는데 그래서 말 걸어가지고 그래서 왜 어떻게 가냐 뭐 이런 거를 그냥 얘기했었는데, 12월 달에 군대 가기로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여행, 그리고 약간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 가는 여행이었잖아. 그래가지고 혼자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였기 때문에 좀 약간 설렘 반 두려움 반 있었고. 지금 모스크바 도착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그 경유하는 시간은 나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경유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1시간 반? 그걸 이게 최대한 짧게 하고 가려고 1시간 반 딱 잡고 갔는데,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한국에서 뭐 비행기가 20분인가 30분 그 연착이 돼가지고 늦게 출발했단 말이야. 러시아 항공 타고 갔거든. 늦게 출발했는데 도착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경유하는 데까지 뭐 한 40-50분? 밖에 안 남았는데 그 입국 심사할 때 어떤 따박이 아저씨가 한 20분 동안 계속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나 지금 시간이 없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다행히도 거기서 이제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남자가 한국 사람이었고 여자가 러시아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도와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몰랐는데 뭐 짐을 찾아서 다시 붙이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분들이 이제 같이 나 데리고 가서 짐 찾고 같이 가서 짐 붙여주고, 나 막 뛰어서 그냥 모스크바 공항 구경할 새도 없이 그냥 엄청 이렇게 뛰어다녔어. 계속 뛰어다니고 그냥. 근데 다행히도 이제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 갈 때 그것도 이제 연착이 돼가지고 간신히 탔지. 거기 가는 거. 모스크바에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비행기 타러 갑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못할 뻔했어. 딱 도착했을 때 나는 몰랐네. 그 모스크바에서 경유를 해서 짐 찾고 한 게 그 국내선으로 갈아탄 건데, 나는 그거를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착해서 나오는데 뭐 입국 심사도 없고 뭐 그러는 거였고, 그냥 나가는 거였고, 나갔는데 없어. 형이랑 누나가 없는 거였고, 내가 그래서 한 10분 동안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였고, 내가 잘못 나왔나 했는데 뭐 핸드폰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니까 제가 처음에는 뭐 오겠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도 안 오니까 딱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 나왔나? 나간 데가 또 있나? 이러면서 이제 나 이제 가는데 막 계속 거기 택시 사람들 나한테 막 말 걸고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영어 이런 거면 그래도 조금 이제 알아듣고 이제 하겠는데 러시아어로 막 계속 말을 거니까 막 그냥 이러고 그냥 갔단 말이야. 이러고 그냥 갔어. 그리고 가고 이제 처음에는 되게 나와서 내가 한 15분 기다렸나? 그래서 거기서 혼자 15분 20분 기다리면서 되게 좀 약간 국제비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 전화도 안 되고 와이파이 탄 데도 없고 이러니까 좀 무서웠지. 처음 딱 도착했을 때. 근데 뭐 한 기다리다 보니까 뭐 형이랑 왔잖아. 뒤에서 이렇게 뭐 퍽한 거 같잖아. 그때 이제 이런 안심이 됐지.
늦게 왔어. 아 진짜. 언제나 왔어. 아니 아니야 먼저 나왔어. 언제 왔다? 기억 왔다. 20분 전에? 빨리 와. 20분? 차 타고 계속 봤어 밖에 봤는데 확실히 근데 우리나라랑은 완전 건물 그런 것도 다 다르잖아. 그래서 되게 와 이쁘다 하고 이렇게 차 안에서는 구경하면서 솔직히 좀 피곤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졸다가 보다 했거든. 근데 막 건물들이 다 엄청 이쁜 거야. 막 거의 뭐 궁전처럼 다 돼 있는 거야. 와 되게 이쁘다 이러고 막 내려서 밥 먹으러 갔잖아. 밥 먹으러 가는 길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이게 막 밤이고 하니까 막 사람들 술 먹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살짝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좀 긴장했어. 왜냐면 가다가 누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야 들은 게 있으니까 좀 약간 살짝 긴장하면서 걸었지. 그래서 주변 이렇게 보면서 근데 뭐 별 그런 거 없고 그냥 되게 첫 인상은 되게 이쁘다 이거였어. 우리 차 되게 이쁘다 이러면서. Приятно аппетита. 맛있는 거? 아니다 이거. 러시아 마트. 이렇게 써요? 잠을 자고 러시아에서 이제 맞는 첫 아침이 돼서 아침도 아니에요. 그냥 한 10시? 11시 제가 그때 좀 피곤해서 시차 적응도 안 되고 해서 10시, 11시쯤 일어났어요. 10시 늦게 일어나서 아점을 먹기 위해서 제나 형과 같이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어디가? 러시아 마트. 아후. 아 저기 어저께 본 거예요? 응. 그 롯데타워 갔다 와서? 비슷하지? 엄청 크다. 처음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마트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 걸 가지고 갔는데 들어갔을 때 좀 비슷했어요. 비슷한데 러시아 마트들은 정말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런 소시지 그리고 러시아 하면 또 연어잖아요. 그런 종류 막 이런 게 그 진공 포장 돼가지고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고등어. 고등어예요? 응. 신기해.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중국에서 먹었었는데? 알령카. 알롱카? 이름이 알령카. 알령카? 신기해. 좋아해 치즈? 네. 연유. 한국 건데 여기 장난하면. 슬로바다? 슬로바다 시용. 2개. 1,000원. 1,000원? 그렇게 싸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되게 쌌어요. 거기가 음식이 엄청 쌌어요. 뭐 하나 1,000원, 막 거의 우리나라 다이소처럼 뭐 1,000원, 뭐 비싸면 2,000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싸서 크기도 그렇게 동네 마트인데도 그렇게 작지 않은 마트였고 그리고 안에 되게 다양한 음식들도 있고 그리고 과일 이런 것도 있었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수박. 수박을 봤는데 진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거의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의 수박이 있더라고요. 엄청 커. 뭐야? 아 수박? 수박? 그림보다 커? 대박. 왜 이렇게 커? 말면서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약간 마트 장 보는 것도 가서 진짜 뭐 물건 사오는 게 아니라 약간 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아침 먹을 것만 딱 사서 집으로 와서 러시아 음식을 만들어 먹었죠. 블리닉이라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김치. 밀가루로만 된 부침개 같은 그런 얇은 빵에다가 뭐
안에 꿀, 잼, 요거트, 소시지 이런 걸 넣어서 자기 개인 취향에 맞게 넣어서 먹으면 되는 건데 저는 뭐 다 먹어봤어요. 다 먹어봤는데 가장 맛있었던 거는 이제 잼이랑 소시지 넣어서 같이 먹는 거. 그리고 좀 신기했던 거는 우리나라는 보통 그런 거 먹어도 다 젓가락으로 먹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포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저는 그게 안 돼서 저는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먹었는데. 오케이. 이거 뭐야? 라즈베리 이게? 라즈베리. 응. 라즈베리 맛있어. 이러더라고? 아 이렇게 말으려고? 응. 이렇게? 어떻게 빼 포크를? 그냥 빠지는구나. 빠져. 손으로 넣어야지. 오케이. 네. 이렇게 많이 먹어요 러시아에서? 응. Мне кажется, здесь всегда будет зато очень 맛있다. 이거 맛있다. 맛있어? Europe style. 정말 많은데? 들고 먹어도 돼. 제일 편해. 근데 왜 꼬리 색깔이 우리나라랑 완전 틀리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맛보지 못한 그런 맛이어서 맛있게 먹고 이제 러시아 투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다 해서 2-3시쯤에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너는 누구냐면 맞아? 오! 빅터르 초. 어? 빅터르 최. 그게 뭐야? 가수 있잖아. 키가? 오. 나 어딘데? 나 여기? 이거? 이제 러시아 프로를 해. 이제 시내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러 가던 중에 일단 가장 먼저 핸드폰 유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매장에 가서 유심을 샀어요. 유심을 사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유심을 하나 사면은 한 달에 이렇게 얼마씩 한 좀 되게 비싸잖아요. 제가 쓰는 것도 한 7-8만 원 정도 하는데 되게 비싼 요금제 우리나라에 있는데 러시아는 유심을 사서 쓰는데 되게 싸더라고요. 되게 엄청 저렴했어요. 진짜 문자랑 일단 통화는 무제한이고요. 데이터는 한 달에 12기가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7,300원 정도 그 요금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사서 제 핸드폰에 연결을 하고 바로 이제 출발했죠. 시내로 가면서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아니야, 아직 지하철 아니야. 저는 우리나라 지하철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하보도 같은 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거기가 지하철인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깊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거기가 지하철인 줄 알고 이제 우리 지하철 타는구나 라고 물어봤는데 여긴 그냥 지하차도라고 그냥 우리나라처럼 지하보도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좀 되게 좀 생각보다 깊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하철이 아니고 이제 지하철을 거기서 나와서 지하철역에 갔죠.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가게 돼서 가장 먼저 시내에 딱 지하철 내려서 가장 먼저 봤던 거는 이제 그런 유럽풍의 건물들과 앞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팀이 있었어요. 한 팀은 이제 러시아 군복을 입고 아저씨들이 이제 하는 버스킹 팀과 조금 옆으로 가면은 그냥 일반 버스킹 드럼 뭐 통기타, 베이스 기타 이렇게 하는 버스킹 팀이 있었는데 실력들이 엄청 좋아서 약간 좀 구경했어요. 서가지고 저도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구경을 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러시아 음악 처음 들어봤고 그때 그 버스킹을 구경을 하고 이제 어떻게 시내를 투어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이제 시티 투어 버스가 있는 거예요. 버스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타려고 했는데 제가 쟤네 형 집에서 시내로 나오는 데까지 지하철 타고 오면서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잤거든요. 지하철에서. 버스를 타면은 물론 좀 몸은 편하겠지만 그래도 여행 왔으면 이렇게 저는 걷는 걸 좋아해서 버스를 타면은 잘 것 같은 거예요. 그 버스에서 투어를 못 하고 구경을 못 하고 피곤해 잘 것 같아가지고 그냥 걷기로 하고 이제 투어 버스는 다음에 타는 걸로 하고 걸어서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투어를 시작을 해서 가장 먼저 갔던 곳은 카잔 성당이라는 곳이었는데 우리나라 치면 무슨 교회 같은 건데 어쨌든 되게 크고 되게 이뻤어요. 그 앞에 이렇게 광장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성당 봤던 건 명동에 있는 그 성당 거기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는 되게 컸어요. 카잔 성당에 가서 카잔 성당 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제나 형이랑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사진 찍는데 우리 찍으려고 하면 사람 지나가고 찍으려고 하면 사람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좀 오래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카잔 성당 바로 길 건너편에 보면은 되게 이쁜 건물이 있어요. 엄청 진짜 되게 이쁜 건물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무슨 박물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 문방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뭐 위에 층은 그 오피스가 있긴 한데 밑에는 이렇게 막 문방구라고 해가지고 좀 충격을 먹었어요. 아 확실히 스케일이 다르구나 이러면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성당에 들어가서 이제 안에 뭐 이런 마리아 사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당은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어떻게 마리아가 그거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 그 사진이 있는데 거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엄청 많이 서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제 거기서 뭐 사진에 가서 뭐 뽀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리아 그 사진에다가 그런 걸 보고 이제 안에 성당은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안에서 뭐 사진들도 엄청 많았고 성수도 있었고 성수를 마시는 사람도 있었고 시국에는 절대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 지금 했다가는 바로 그냥 다 코로나가 그런 걸 보고 되게 좀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안에 초가 엄청 많았어요. 초를 꽂아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종류가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뭐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성당 교회 비슷한 그런 줄 알았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달랐어요. 새로운 문화를 좀 보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카잔 성당을 구경하고 다른 투어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 되게 피곤했거든요. 그때 오차 도착하고 바로 다음 날이니까 이제 시차 적응이 하는 중이잖아요. 시차 적응을. 그래서 되게 너무 피곤해서 눈 뜨기가 힘든 거예요. 막 졸려가지고 피곤해서 좀 약간 힘들었었는데 나한테 마침 저기 앞에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스타벅스 가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피곤하면은 좀 달달한 걸 먹잖아요. 달달한 거 먹으면은 이제 좀 힘이 좀 나니까 하고 가서 이제 제일 달달하게 보이는 그런 초코 커피를 시켜서 그걸 같이 먹으면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죠. 이상해 그 이름. 그 커피를 마시면서 다음 장소인 이삭 성당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가면서도 되게 풍경이 이뻤거든요. 그런 건물들, 도심들 사이에 이렇게 강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막 배 타는 사람도 있고 보면서 와 되게 이쁘다 이러면서 걷고 있었는데 이게 좀 한 10분? 15분 걸었는데 저기 가까이서 이렇게 태극기가 보이는 거예요. 저거 뭐야? 하고 되게 좀 반가웠어요. 뭐 간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가서 태극기가 보이길래 이제 그쪽으로 가봤는데 롯데 호텔이 있더라고요. 좀 반가운 마음에 한번 들어가 구경을 해봤어요.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뭐 안에서는 한창 거기가 이제 무슨 행사를 거기 안에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는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거기 안에서 앉아서 좀 쉬다가 이삭 성당을 보러 갔죠. 이삭 성당은 그 롯데 호텔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5분 정도 걸어서 가니까 좀 되게 큰 성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카잔 성당 같은 경우는 그냥 안에서 이렇게 내부를 볼 수 있는데 이삭 성당은 이제 내부도 볼 수 있고 이제 좀 옆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으면 그걸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러시아를 산타페테르 쫙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저는 제니 누나랑 저랑 둘이 그 이삭 성당에 올라가게 됐어요. 티켓 사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데 이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빙글빙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렇게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 이제 막 이제 가서 구경할 생각에 기분 많이 올라가는데 점점 올라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니까 피곤하고 해서 힘들고 그리고 올라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막 되게 좁아지면서 저는 가뜩이나 덩치가 큰데 이렇게 길이 좁아지니까 막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에 통과하는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이 진짜
제 덩치가 이만하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이. 들어갈 수 있어. 있겠어. 아 어떡해. 여기 이렇게 못 들어가는 저는 못 들어가요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되게 올라가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쫙 다 보이면서 되게 이뻤어요. 되게 이쁘고 이제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이제 그 구경을 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이런 건물들 되게 보면서 확실히 우리나라와 다른 이런 유럽풍의 건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되게 아름답고 되게 좋았어요. 되게 행복했어요. 올라가서 좀 힘들었는데 행복하게 이제 거기서 구경도 하고. 동현아 어땠어? 엄청 이뻐. 엄청 이뻐. 내려와서 그 바로 이삭순당 맞은편에 있는 공원이 있어요. 공원 무슨 광장과 공원 섞여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뭐 도토리 땅에 떨어져 있는 거 그런 것도 줍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애들 노는 거 구경도 하고 공원을 지나면 이렇게 잔디밭이 엄청 크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광장에 그런 잔디밭이 엄청 크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비를 깔고 이제 누워서 쉬면서 이제 주변 구경도 하고 날씨가 되게 좋아서 그날 한국에 있는 친구 통화도 하면서 노래도 거기서 불렀거든요. 저희끼리 그냥 누워서 그냥 그때 제가 그 블루투스 무선 마이크를 들고 갔어요. 러시아에 갈 때 그걸로 노래도 부르고 되게 약간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한 20-30분 정도 쉬고 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난 상태에서 이제 공원 근처에 있는 겨울 궁전이라고 옛날 러시아 왕족들이 겨울에 살던 궁전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되게 유명하다고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가는 길에 제가 원래 반팔 그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추워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옷도 갈아입고 그런 거 구경을 하러 가면서 궁전에 거의 다 와서 막 와 이거 구경하고 있는데 되게 컸어요. 엄청 크고 민트색, 막 에메랄드빛 이런 건물들이어가지고 와 되게 예쁘다 이러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본인의 몸을 이렇게 꾸미고 약간 뭐 정통 의상 입은 분들도 있었고 뭐 아니면 인형 탈을 쓰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본인 여기다 막 페인트 칠을 다 해가지고 관광객 상대로 사진 찍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저는 그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신기하니까 저는 그런 거 처음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잖아요. 저도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갔어요. 그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검을 하나 이렇게 그 사람 들고 있던 총이었나? 검이었나? 뭐 그걸 주더라고요. 주면서 이제 같이 사진 찍자고 저한테 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저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이제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거기서 이제 일하는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했는데 사진을 이제 막 신나게 찍었죠. 이게 두 사람이었는데 남자 여자 이렇게 두 사람이었어요. 찍고 있는데 좀 멀리서 약간 이렇게 말 탈을 쓴 사람이 오더라고요. 말 인형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와서 같이 사진을 찍재요. 사진을 다 같이 찍었어요. 다 찍었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도 이제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니까 저는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팁 형식으로 이렇게 주고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냥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원래 팁 형식으로 주는 거다라고 해서 주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를 잡더니만 이제 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줄 마음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기본 마음으로 팁 형식으로 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강압적으로 돈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저는 처음에 좀 당황을 했죠. 당황을 해서 뭐야 이러고 이제 제나 형도 옆에 러시아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가서 말을 하니까 이제 제나 형이 그런 거 아니다 하면서 그때 얼마 달라고 했죠? 2만 원? 2만 원? 한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를 달라고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진짜 저를 막 때리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행히 옆에 이제 러시아 같이 있는 그 제나 형, 제니나 있어가지고 중간에 막 얘기하고 막 계속 약간 좀 말다툼 같은 걸 했어요. 그때 좀 그리고 하면서 저는 이제 좀 귀찮고 해서 그냥 원래 주려고 했었거든요. 팁 조금만 주고 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나 형이 지금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딱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끼면은 제가 성격이 약간 다혈질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막 하면은 싸움 날까봐 막 싸움 나게 되면 저만 불리해지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외국인이 불리해지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고 이제 다행히 제나 형이 잘 정리해서 잘 보내고 저는 약간 놀란 마음을
놀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러시아 전통 식당에 가서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제가 좀 비위가 약해서 딱 냄새가 딱 오는데 이제 처음 맡아본 냄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뭐 유럽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좀 약간 거부감이 들었는데 들어가서 음식을 보니까 좀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몇 개 음식을 골라서 카레 볶음밥 있었고 닭고기 무슨 스테이크 같은 거 있었고 그리고 소시지빵 이렇게 3개 주문해서 먹었거든요. 음료수 안 먹어? 음료수? 교인이 시켰어? 다 내 거야. Я не брала напитки, не вода. 먹었는데 처음에 이제 살짝 두려웠어요. 먹을 때 제가 원래 음식을 이렇게 잘 비위가 약하고 해서 음식을 잘 못 먹는 편이어가지고 해외 나가면 근데 다행히도 입맛에 맞고 해서 맛있게 먹고 무엇을? 와. 조금 나와. 오일. 가운데 넣는 거. 오케이. 아무튼 먹어. 냄새 별론데? 좋아? 괜찮아? 맛있다. 냄새 보시면 별로지만. 배부르게 먹은 상태에서 그 식당 근처에 산트메테르 브로크에서 제일 유명한 도넛 파는 집이 있대요.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가 거의 마감 시간 전이었는데 딱 들어갔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이제 마감 시간이다 보니까 사람이 길지 않았어요. 길지 않아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기다려서 도넛을 샀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배가 엄청 불렀는데 몇 개 먹을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도넛 하면 좀 이렇게 큰 거 그런 건 줄 알고 그것도 배는 부르긴 한데 이때 아니면 그거 먹어볼 수 있는 그게 없을 것 같아서 4개, 5개 이렇게 주문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먹을 거야? 나? 몇 개 먹을까? 배부른데 근데? 5개? 5개? 주문해서 저는 큰 거 생각하고 이제 남으면 집에 싸가야지 하고 주문을 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조그만 도넛가 나오더라고요. 되게 이거 조그맣다 이러고 솔직히 이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이게 맛있어 보이진 않았는데 딱 들고 가서 먹으니까 우리나라 음식에 비유하자면 맛이 무슨 맛이었냐면 우리나라의 그 전통 시장 같은 데 가서 갓 구워낸 꽈배기 갓 튀겨낸 꽈배기 그 맛이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꽈배기 맛 나는 도넛츠 그거 이제 먹고 맛이 어떤지 뭐랑 비슷해? 뭐지? 꽈배기. 꽈배기 맞아. 꽈배기. 비슷해. 집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이제 처음 제가 그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 탔던 지하철은 그렇게 우리나라 좀 비슷했어요. 그 지하철 가는 게 우리나라 비슷했는데 시내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탔던 지하철을 탔는데 진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에스컬레이터 타봤자 뭐 길어야 한 2, 3분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제 느끼기에는 5분 이상 내려갔던 것 같아요. 진짜 엄청 깊어요. 지하철이 우리나라가 약간 이 정도라면 러시아는 이 정도로 엄청 깊고 한 5분, 10분 이렇게 막 엄청 깊게 내려갔어요. 거기가 얼마나 깊냐면 내려가면 일단 핸드폰 수신이 안 잡혀요. 그리고 지하철역도 안에도 되게 이뻐요. 되게 이렇게 잘 꾸며놓고 지하철을 타고 출발을 하게 되면은 엄청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서 바로 이렇게 옆에서 대화를 하는데도 이렇게 가까이 되지 않으면 안 들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시끄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듣기로는 러시아가 지하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생긴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지하철이면은 약간 전쟁 났을 때 숨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했던 지하철이었어요. 졸려. 처음에 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집 근처에 있는 대니나 사촌분들과 영화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영화관, 저는 그때 되게 피곤해서 원래 집에 가서 잘라 그랬는데 러시아 영화관 좀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영화를 본다고 하길래 저도 같이 가서 보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갔죠. 거기 영화관 안에 있는 게임기 같은 것도 하고 뽑기 이런 것도 하고 영화관에서 파는 그 케밥 있었어요. 그때 케밥 큰 거 엄청 컸거든요. 그것도 사서 먹으면서 이제 영화 시간 기다리면서 Carico? Buon appetito. It's nice.
엄청 커. 얼굴이랑 세봐. 얼굴. 비슷한데? 사기꾼들이야. 영화 시간 다 됐을 때 이제 밑에 슈퍼마트 내려가서 러시아 맥주 한 병 사고, 맥주를 먹을 때 물론 맛으로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시원해서 먹는 게 있거든요. 시원해서 이렇게 약간 좀 먹는 게 시원하고 해서 먹는 게 러시아 맥주는 되게 미지근한 거예요. 맛있진 않았어요. 딱히 이렇게 썩 맛있진 않았는데 어쨌든 러시아 맥주를 들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이제 보러 갔는데 그때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보통 우리나라는 외국 영화를 보면은 그냥 하고 자막을 넣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 더빙을 했더라고요. 그 러시아어로 다 더빙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나오면은 조금이나마 알아듣겠는데 러시아어로 나오니까 저는 뭐 약간 그림 만화 보는 그런 느낌으로 영화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는 됐어요. 그림만 봤는데도 편을 다 보고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진짜 바로 씻고 눕자마자 바로 잠들었던 것 같아요. 5초도 안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둘째 날이 마무리가 됐어요. 세 번째 날에는 좀 시차 적응을 한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상트페테르부르크 300주년 기념으로 만든 공원 갔어요. 처음에 파르크 파르크? 트럭섯 트럭사? 레티아. 공원 가서 난 처음에 바닷가인 줄 알았는데 파도가 치니까 바닷가인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바다랑 호수랑 만나는 곳이었다고. 그리고 그것도 다 보고 날씨 좋지. 하늘 깨끗해. 계속 걷다가 돌하르방 갔어요. 처음에 돌하르방 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뭐 영상이나 책 이런 데서 봤는데 실제로 본 거는 처음에 러시아에서 처음 봤고 돌하르방 안녕. 그거 이제 한국에서 기념으로 선물해준 거잖아요. 거기 그렇게 써 있었어. 한국에서 선물했다고. 뭐라고 했어? 한국에서 못 본 거니까. 한국에서도 못 봤는데 저희 러시아에서 돌아르방 놀이공원 가려고 다리 넘어서 크리스토프스키 섬 거기 가서 이제 그때 러시아 월드컵 한 다음이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 뛴 그 경기장 엄청 컸어요. 그거 보고 그 앞에서 좀 쉬다가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공원이죠. 근데 저는 처음 봤을 때 거의 숲인 줄 알았어요. 엄청 커가지고 나무도 엄청 크고. 그래서 공원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자연 구경하다가 자연이 되게 이뻤어요. 그 섬이 자연이 되게 이뻐서 자연 구경하다가 조그만한 동물원 갔잖아요. 들어가서 뭐 동물이 이렇게 막 많지는 않았는데 술록 있었고 뭐 사막여우 뭐 양 이런 애 있었는데 그 냄새가 이게 관리를 하겠죠? 거기서? 관리를 따로 하겠죠.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토할 뻔했어요. 그 정도로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뭐 거기서 막 양이랑 대화 좀 하고 거기서 이렇게 동물들도 구경하다가 그 섬 안에 있는 놀이공원 가는 길에 소시지빵 사서 먹었는데 돈이 많다. 근데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아 그래?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으니까 빵이 그런 거 생각하고 먹었는데 좀 달랐어요. 우리나라에서 갓 구운 그 빵은 좀 이렇게 촉촉하고 하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막 퍽퍽하거든요 먹으면. 근데 거기는 빵도 되게 쫄깃쫄깃했고 소시지도 진짜 맛있었어요. 놀이공원 들어가서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경하고 놀이공원 구경하다가 저 원래 놀이기구 안 타거든요. 왜냐면 못 타요. 무서워서. 근데 러시아까지 갔으니까 처음 어쨌든 롤러코스터를 그게 제일 무서운 건 아니었죠. 거기서 두 번째로 큰 그 파란 색깔 그거 탔는데 도전하는 거야.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맞아요. 간다. 솔직히 되게 무서웠거든요. 타기 전에 타고 나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돌면서 가는데 머리가 땅에 막 달 것 같고 이러고 하다가 머리 이렇게 이러면서 그거 타고 나니까 솔직히 또 타고 싶었어요. 한 번 더 타고 싶었는데 이제 또 우리 약속된 거기 장소 가야 되니까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다음에 또 오기로 하고. 근데 난 좋은 게 사람들이 없어. 여기? 그러니까 하나 엄청 없어. 그냥 바로 탈 수 있어. 그냥 돈 내면 탈 수 있어. 맞아. 우리는 기본 1시간이잖아. 그거 타고 나서 이제 제니 누나를 만났잖아요. 거기서 그 공원에서 제니 누나 이제 자기 본인 일 처리할 거 있어서 우리 만나서 케밥을 거기서 먹고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거기도 진짜 맛있었고.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과자 먹었잖아요. 제니 누나가 사온 과자. 저는 그게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국 올 때 사왔어요. 한국 올 때. 그게 약간 바나나킥 그 과자, 우리나라 바나나킥이랑 비슷한데 더 맛있어요. 바나나킥보다. 앉아서 바나나킥 먹고, 그리고 제가 그때 한국에서 과자 들고 갔잖아요. 꽃게랑 와사비 맛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먹고, 이제 제니 누나 사촌 동생 생일 파티 있다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지하철역까지 우리가 거기서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다가 기념품 샵 같은 데를 봤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러시아 국기 배지가 있었어요. 딱 보자마자 저거 사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형이 그때 사줘가지고 가방 여기 옆에다가 바로 끼고 지하철 타러 들어갔죠. 지하철역 똑같이 그냥 엄청 길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역 보면은 몇 개만 길고 이건데 러시아는 몇 개만 짧고 나머지 다 긴 거예요. 러시아 역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지하철역 근데 거기는 이제 막 거기 이렇게 막 내부로 꾸며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동상이 하나 있었어요. 사진도 찍고 했거든요. 물어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동상이라고. 역 안에 있는 동상 구경하고 지하철 타고 나르스카역 거기까지 가서 도착을 해서 도로 중앙에 초록색깔 엄청 큰 문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라 그러죠? 숭례문? 그런 것처럼 그냥 옛날 궁궐의 문이잖아요. 거기 가서 거기서 막 사진도 계속 막 찍고 점프샷 이런 거 막 찍고 우리 그때 문이 되게 이뻐서 사진도 찍고 이제 그리고 그 근처에 한국 식당이 있었어요. BBQ 식당이었죠. BBQ 식당 가서 생일 파티를 했죠. 이제 저는 혼자 외국인이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다른 남의 가족 생일 파티에 제가 간 거잖아요. 되게 좀 뻘쭘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들 잘 챙겨주시고 말도 막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리고 그때 그 뭐지? 어떤 이모분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인인지 몰랐다고 고려인인 줄 알았다고 나한테 해갖고 아 내가 고려인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일단 식사 먼저 하고 그리고 보드카 먹었잖아요. 그 보드카는 시중에서 안 파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하기 힘든 거라고 되게 좋은 거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딱 4잔 마셨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저도 한국에서 어쨌든 뭐 술을 자주 먹었으니까 이제 괜찮았어요. 처음에 먹을 때 괜찮아서 그냥 소주 비슷하게 먹었거든요. 4잔 딱 먹으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약간 취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먹으면은 취할 것 같아서 이제 딱 4잔만 먹고 이제 끝냈죠. 제가 생일이 1월이거든요. 방학이에요. 항상 제 생일마다 방학이어가지고 뭐 저는 파티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저는 친구들 파티 가보면은 뭐 보통 한국에서는 뭐 학생 때는 애들끼리 많이 하는데 이제 성인 되고 뭐 파티할 때 저희 가족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 이제 뭐 어른들 뭐 할머니나 뭐 그런 분들 생신 때는 이제 모여서 같이 하긴 하는데 이제 애들 생일 때는 이렇게 잘 안 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모였잖아요. 가족들 다 오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리고 되게 그런 게 많았잖아요. 제니 누나가 이렇게 그 와인잔 이렇게 사회 보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 좀 달랐어요. 파티 다 끝나고 거기 식당에서 집에 있어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제니 누나 사촌 분들과 같이 차 타고 집으로 갔어. 이제 바로 씻고 잤죠. 지금까지는 4명에서 항상 같이 움직였잖아요. 형이랑 제이나, 마리나만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제 오늘은 형이랑 나랑 둘이서만 이제 시내를 갔잖아요. 시내 가는 이제 이유가 겨울 궁전을 박물관 안에 보려고 갔죠. 저 시내 지하철역에 내려서 원래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근처에 피해 사원이라는 성당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되게 어쨌든 그 책 타다 보면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검색하면 바로 나오더라고. 성당 구경하러 갔는데, 근데 아직 거기가 공사 중이었어요. 그게 약간 그 모스크바에 붉은 광장에 있는 그 성당이랑 똑같은 것 같고, 이제 구경하러 갔는데 아쉽게 거기가 공사 중이어서 뭐 완성된 건 못 봤지만, 또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 충격적이었던 건, 성당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 같은 거잖아요. 문화재 약간 옆쪽에 담배 피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문화재 그래서 담배 핀다 하면 바로 이제 잡혀간단 말이에요, 경찰한테. 거기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러고 이제 약간 그것 좀 충격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피해 사원을 보고, 사원 바로 옆에 조그만한 이런 시내가 시내물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예뻤고, 그리고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으려고 이렇게 막 바닥에 거의 엎드려가면서 찍었는데 이게 너무 커서 안 나오더라고요. 다 그 정도로 되게 크고 이뻤고, 공사 때문에 좀 아쉽게 했는데, 그거 보고 겨울 궁전으로 갔죠. 이제 가면서 겨울 궁전 가서 들어갈 때 학생은 공짜라 그랬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않는 입장료가. 들어갈 때 이제 제냐 형이 한국의 그 고려대학교 그 학생증이 있잖아요. 이제 제냐 형은 또 러시아 사람이니까 돈 조금만 내면 들어가면 되고, 저는 이제 외국인한테 돈을 좀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내려고 학생증을 들고 가서 보여줬는데 바로 걸어당했어요. 근데 진짜 단칼에 걸어당했어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돈 내고 들어갔잖아요. 돈 내고 어쨌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박물관 이런 거 보는 거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해외 나갔으니까, 되게 유명한 곳이니까 이제 들어가 봤는데, 진짜 딱 이렇게 겉에서 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궁전이. 그 궁전은 제가 들어봤을 때 엄청 큰 이유가, 겨울에 이제 러시아가 엄청 추우니까 실내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기 위해서 크게 지었다고 했는데, 들어가서 책자 같은 것도 있었고, 들어갔을 때 진짜 엄청 화려하고 엄청 크고, 그리고 거기 박물관, 원래는 궁전이었는데 이제 박물관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 왕권이 사라지면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안에 전시된 작품들이 300만 개 정도 있다고. 전시된 작품 한 개당 뭐 이렇게 설명 듣고 한 1분 정도 잡고 하나씩 이렇게 보려면은 13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확실히 스케일이 저희는 이제 어쨌든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해석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둘러보는 식으로, 그냥 약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제 쭉 둘러보면서 이제 뭐 재밌는 것들, 뭐 러시아 옛날에 왕들이 있던 그 도서관 그런 것도 가보고, 그리고 뭐 이집트 문명 거기 가서 뭐 실제로 미라 보고, 뭐 미라 가다 놓는 그 관 같은 거 그것도 보고 막 계속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가 러시아잖아요. 그래서 구경을 할 때 중국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만약에 거기 안에서 100명 있다 그러면 100명 중에 한 70명 정도가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딱 봤을 때 그 언어가 들리잖아요. 우리나라 한 팀 잠깐 보고 이제 나머지 다 중국 사람들. 우리는 한 2-3시간 봤나요? 우리도 되게 그냥 짧게 그냥 훑어보는 식으로 봤는데 또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엄청 컸어요. 내부가 되게 잘 돼 있고 안에도 되게 컸고, 그리고 이제 박물관 다 구경하고 거기 밖에 나와서 광장 맞은편에 있는 제네럴 스텝 빌딩 거기도 보고 이뻤어요. 거기가 야경이 진짜 이뻤다고 했잖아요. 근데 밤에 뭐 거기를 이렇게 걸어서 가보지 못했지만 후보에 차 타고 가면서 갔는데, 낮에도 이쁘고 밤에도 이쁘고, 거기는 진짜 건물 자체가 이쁘니까. 이제 보고 나서 트롤리 버스 타러 갔어요. 트롤리 버스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일반 우리 지금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 위에 이렇게 선 같은 게 전선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거기랑 뭐 연결돼서 이제 막 버스가 다니는 전차 같은 거 타고 이제 예스피대로 거기를 구경을 했죠. 구경을 하고 이제 내려서 근처에 있는 한식당에 가서 국시라고 고려인들이 먹는 그런
국수 종류 이런 거 먹었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푸시라고 하긴 저는 이게 국수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가는 것도 내용물도 많고 제가 먹었을 때는 더 맛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이런 잔치국수 이런 거보다 진짜 훨씬 맛있었어요. 되게 맛있게 거기서 먹고 또 다른 음식들 뭐 이것저것 시켜서 먹었잖아요. 우리가 총 3개 음식을 시켰어요. 그때 거기서 그중에 하나가 고수가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못 먹겠더라고요. 그거 빼고 이제 나머지 2개 밥을 먹었죠. 그래서 음식을 다 먹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좀 머리가 많이 길렀었어요. 머리 자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나 형이 제나 형의 친형 블라디 형이 자주 가는, 그리고 거기 미용실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가나봐요. 자주 한국인 머리 경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갔죠. 그 미용실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머리 자르고 솔직히 저는 좀 약간 그냥 머리 뭐 대충 자르고 저는 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가서 이제 머리 잘랐어요. 잘랐는데 제가 생각했던 머리가 안 나왔다고 말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올려서 친 거예요. 그 아줌마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 머리 이 미용사분이 머리를 완전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그래도 뭐 이때 아니면 언제 이런 걸 경험해보겠어요. 머리 자르고 있었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러시아 아저씨였어요. 그분이 이제 머리를 자르고 있었거든요. 머리 거의 다 잘라가는데 갑자기 그 머리 스타일 김정은 머리 스타일 아니냐고. 와 그래서 김정은 머리 스타일 아니냐고 말하고 이러면서 다 자르고 머리도 거기서 감고 이제 머리 스타일링 해줬잖아요. 스타일링 해줬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뒤쪽에 이렇게 막 스타일링 할 때 하드 왁스를 썼어야 되는데 이제 소프트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갖고 계속 이거 신경 쓰여가지고 계속 찍가면서 계속 이렇게 머리 봤잖아요. 그래서 머리 자르고 딱 나왔을 때 사실 저는 좀 후회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스타일적으로 그런 것도 좀 있긴 하지만 너무 추운 거예요. 머리 자르다 나오니까 좀 후회했었는데 그래도 뭐 어차피 자른 거 이제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용실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까지 우리 걸어가잖아요. 그 지하철역 앞에서 버스킹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색소폰 같이 생겼는데 엄청 큰 거였어요. 막 거의 그 부른 사람 키만한 색소폰 막 완전 저음으로 이렇게 들리는 그거 이제 막 엄청 큰 것도 좀 구경하고 이제 막 차에서 타고 집으로 갔죠.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멜론 먹었거든요. 우리나라 멜론, 난 저는 멜론 사면 이제 초록 색깔 약간 동글동글한 걸로 생각했는데 거기는 약간 이렇게 좀 길었어요. 멜론 긴 멜론이 노란 색깔 멜론 잘라줘서 먹었는데 멜론 먹어본 게 이제 막 이렇게 들고 먹은 적 없었거든요. 막 다 그냥 잘라있는 거 찍어서 먹었는데 들고 먹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딱 먹었을 때 노란 멜론은 처음 중국에서도 먹었던 것 같아요. 노란 멜론. 근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막 물론 맛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막 달진 않았는데 러시아 거기서 먹었던 멜론은 진짜 엄청 달고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어서 그때 거의 한 통 가까이 있었는데 다 먹고 갔잖아요. 우리 세 명에서 다 먹었잖아요. 되게 맛있어가지고 다 먹고 이제 쉬다가 또 거의 잤죠. 근데 오늘은 약간 지금까지 좀 이렇게 바쁘게 구경을 해왔으니까 약간 좀 그냥 러시아 사람처럼 쉬어가는 타임 해가지고 되게 늦게 점심때쯤 일어나서 제가 그때쯤 일어나서 우리 알라지아 음식 같이 만들어 먹고 알라도시키? 근데 그것도 그때 먹었던 블리니하고 좀 달라서 많이 약간 모양은 우리나라의 호떡이랑 비슷한데 안에 뭐 없고 이제 뭐 위에다 발라먹는 거긴 한데 아길 마이 베라시키. 와우. 우리나라 호떡은 이제 안에 잼 같은 게 있으면 꿀 이런 게 있으니까 안에. 근데 이제 그거는 위에다 발라먹는 우리나라 호떡 같은 그런 음식이었고 이제 그렇게 먹고 집에서 쉬다가 오늘 이제 저녁에는 그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와 이렇게 저녁 약속이 있어서 러시아 식당은 아니고 이제 조지아 그 나라의 음식을 하는 식당에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죠. 그분들은 저는 이제 처음 봤거든요. 러시아에서. 그분들이 러시아에 계셨으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 계속 있었고 처음 뵈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먹었던 음식이 그 피자같이 생긴 하샤프리 거기 나와 영상에서 그 피자 같은 음식이랑 그리고 토마토 치즈 샐러드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가장 먼저 먹고 그냥 피자 딱 그냥 피자 맛이었어요. 약간 고르곤졸라 피자 맛이었어요. 그래서 고르곤졸라 피자 그런 먹고 이제 남자 상사님 동과 같이 보드카도 벨루가
보드카도 먹었고 맥주도 마셨고 그리고 이제 먹다 보니까 양고기가 나왔잖아요. 양갈비? 양고기 스테이크 같은 그런 거 나왔는데 제가 먹었던 양고기는 지금까지 먹어봤던 건 중국에서 먹어봤는데 특유의 양 그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랑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처음에 싫어했지만 중국에 있으면서 좋아하게 됐는데 그 특유의 그 양 냄새랑 그 향신료 맛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양꼬치, 양갈비 이런 거 먹으면. 근데 거기는 양고기인데 그냥 소고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냄새도 진짜 하나도 안 났고 되게 부드러웠고 진짜 맛있었고 이게 양고기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이제 같이 그거랑 같이 맥주랑 보드카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벨루가 그거는 지난번에 그 생일 파티 때 먹었던 보드카보다 더 셌어요. 제가 제 느끼기에는 그때 몇 잔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두 잔 먹었나? 그 먹고 저는 맥주를 주로 먹었죠. 맥주 먹으면서 이제 양고기 같이 먹고 얘기도 막 많이 하고 러시아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여행 갔던 것도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먹다 보니까 연어 나왔잖아요. 롤 돼가지고 위에 크림치즈 올라가가지고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양고기도 진짜 맛있었는데 연어는 그게 입에 넣으면은 녹더라고요. 입에서. 확실히 러시아는 연어. 러시아는 연어예요. 그거 되게 맛있게 먹어서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 분들과 얘기를 해서 간지 일주일 정도 됐으니까 되게 쉬어가는 진짜 오늘은 그날은 진짜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되게 쉬어가는 하루였고 이제 밥 먹고 바로 집에 와서 우리 또 이제 집에서 쉬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했어요. 총싸움하고 이제 누나는 그 결혼식 준비하고 이제 그러면서 중간에 쉬는 타임을 가졌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여름 궁전에 갔죠. 형이랑 저랑 마리나 누나랑 아버님이랑 같이 해서 여름 궁전의 이름이 페테르고프라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네.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겨울 궁전은 러시아가 추우니까 실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실내를 되게 크게 지어놨다고 했는데 여름 궁전 같은 경우에는 날씨 되게 좋거든요. 덥지도 않고 물론 저는 실내는 못 가봤어요. 그 궁전 여름 궁전은 못 가봤지만 그 공원 분수대 있고 거기를 가봤는데 야외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막 분수도 엄청 많았고 종류별로 진짜 엄청 많았고 일단 되게 컸어요. 약간 축구장 한 2-3개 정도 크기만한 그 정도 크기의 공원이었잖아요. 그 정도 크기의 공원 이제 같이 걸으면서 분수도 많이 보고 그 바로 앞에 또 바닷가 있어서 되게 좀 완전 거기는 진짜 자연 속에서 이제 걸으면서 약간 힐링하는 곳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막 분수 저는 이렇게 많이 안 가봤거든요. 그런 게 있는 데를 많이 못 봤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분수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자연 되게 잘 돼 있었고 건축물도 보니까 거기가 되게 저는 새거 같았어요. 그 막 건물들이 해갖고 검색해보니까 2차 대전인가요? 그때 이제 독일하고 싸울 때 거기가 많이 훼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짓는데 30년 걸렸다고. 그리고 그 여름 궁전이 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든 그 황제 있잖아요. 표트르 대제.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이렇게 분수를 어디다 설치하고 이런 게 다 직접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안에서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자연에 와서 이렇게 걷고 하니까 기분도 되게 좋았고 일단 사람이 많긴 했는데 한 반 정도는 다 중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그 친구 만났잖아요. 그 대관이. 근데 어쨌든 그 전에도 몇 번 봤었고 자주 보는 사람인데 거기서 보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은 안 통하지만 어쨌든 인사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얘는 이제 학교에서 온 거니까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분수가 되게 잘 됐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 다니는 도로? 길가 그런 데도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보니까 이게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지나가야 되는데 계속 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냥 안 지나가고 이렇게 안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를 이렇게 즐기면서 이제 막 맞으면서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거기는 이제 시간이 나오면은 그거였고 조그마한 데는 센서가 있었어요.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바로 물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빠르게 막 지나가야 되잖아요. 저도 해볼까 했었는데 옷 젖으면 저도 그때 바람막이 입고 있어서 해도 상관없었는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젖으면은 막 찝찝하니까. 그리고 여름 궁전은 궁전 들어갈 때는 추가로 더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갔던 그 공원 파르크는 900루블이었어요. 한 사람당 성인은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5,000원 정도. 제가 한국에서 박물관 안 가봐서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러시아에서는 그래도 좀 금액이 있는 부분이었지만 하지만 거기 안에 가서 본 결과 이제 그 정도 내고 들어가서 봐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되게 좋은 곳이에요.
무조건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에 갔다는. 이제 오늘은 드디어 제가 러시아에 간 이유, 가장 큰 이유죠. 이제 제냐 형과 제니 누나의 결혼식이 있는 날인데, 이제 그날은 원래 보통은 이제 항상 같이 뭐 형이랑 저랑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면 뭐 다 같이 움직이는 거 했었는데, 이제 그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제 형이랑 누나가 먼저 갔죠. 준비를 하러, 결혼식 준비하러 갔고, 이제 저는 아침에 그때 라나가 깨워줬나?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저도 준비를 하고,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출발했는데, 밥이 이제 그 닭고기랑 감자랑 이렇게 오븐에 구운 거 같은 그런 요리였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되게 맛있었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거라고 해요. 형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그거 먹고, 이제 저는 블라직 형이랑 어머니랑 그리고 같이 이제 스튜디오로 이동을 했죠. 이동을 하는데, 러시아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랑 신부가 먼저 준비를 하러 가잖아요.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뭐 옷도 입어야 되고 하니까 준비를 하러 가는데, 그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기 전까지는 신랑하고 절대 만날 수 없다 그래요. 뭐 누나는 제가 모르겠어요. 결혼식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만날 수 없고, 신랑은 이미 다 준비를 금방 하니까 신랑 같은 경우는 신랑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겠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신부는 뭐 메이크업 다 하고 머리 다 하고 웨딩드레스 입고 딱 그제서야 이제 신랑하고 만날 수 있다고 해요. 그 전에는 못 만나고, 만나서 이제 둘이 같이 뭐 꽃다발도 주고 뭐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스튜디오가 이제 그 사진 웨딩 사진 전문 하는 곳이잖아요. 보면 이제 막 방이 좀 있어요. 하나씩 있고 방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웨딩 분위기가 다른데, 저희가 갔던 방은 이제 좀 창문도 이렇게 있고 되게 밝은 분위기의 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때 결혼식 웨딩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뭐 친구들 나오세요, 뭐 가족 나오세요 찍잖아요. 근데 거긴 이제 사진 먼저 찍는 그런 거잖아요. 사진은 이제 친척들 다 와서, 뭐 제냐의 친척들, 뭐 제니나 친척들 다 와서 사진을 찍는데,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애들, 어린 가족들이 먼저 찍어요. 애들 이렇게 막 같이 찍고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이제 그 서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애들 중에서도 뭐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 나서, 그리고 이제 어른분들, 집안의 어른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고, 그리고 이제 같이도 찍고 막 이렇게 뭐 하면서, 저도 그때 같이 찍었잖아요. 저는 약간 특별하게 원래 가족들하고 찍는다고 하는데, 저는 특별하게 저도 찍고 이제 같이 막 돌아가면서 사진 되게 많이 찍었어요. 그 안에서 돌아가면 사진 찍는 게 되게 체계적이었어요.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와서 찍어 이게 아니라, 뭐 여기 찍고 상황에서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어요.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이제 예식장으로 이동을 했죠. 이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비가 왔어요. 나가는데 저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무슨 차를 타라고 저는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차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누가 차를 타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약간 좀 서투르게 들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그때 우리 같이 식사했던 선교사님 그분가 오셔가지고, 그때 다행히 이제 그분이랑 같이 버스 타고 저는 이동했거든요. 예식장으로. 예식장은 저희 지난번에 갔던 그 여름 궁전 근처에 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 이제 뭐 비도 오고 하니까 저는 길 잘 모르니까 되게 버스 타고 오래 가는 거예요. 되게 멀다 예식장이.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 안에서 다 해결하잖아요. 근데 이동하는 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네. 살짝 졸리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식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예식장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 진행되는 순서는 그냥 가장 먼저 친척 가족분들이 먼저 그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해요. 그 우리나라처럼 딴딴딴 노래 같이 입장을 하고 서가지고 이제, 그리고 있으면 이제 주례 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분은 이제 그게 전문적인 직업인 거죠. 그분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선언을 말을 해줘요. 좋은 말, 뭐 부부가 됐습니다, 뭐
행복하게 사십시오 뭐 이런 말 그런 말을 해주고 그런 말을 같이 듣고 그런 건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앉아가지고 이제 뭐 부부가 되었습니다. 뭐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이런 서약서 같은 거에다가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가지고 반지 교환을 하죠. 반지 교환을 하면은 이제 그분이 여권에다가 이제 결혼 증명서랑 같이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좀 특이해. 우리나라 다르게 결혼을 하면은 여권에 그게 찍힌다고 해요. 결혼했다고. 그게 우리나라는 안 찍힐 거예요 아마. 아무튼 그걸 받고 나서 그 도시에 러시아는 땅이 이렇게 나라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도시마다 이런 우리나라 치면 애국가 같은 게 있대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러시아 국가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애국가 같은 국가 같은 그런 게 나와서 같이 이렇게 그걸 부르고 같이 앉아서 이제 뭐 또 그분이 말씀을 해줘요. 뭐 이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못 알아들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고 나서 가족분들이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꽃다발을 주면서 호응도 해주고 뭐 같이 얘기도 짧게 나누고 들어가서 이제 다시 다 그 순서가 다 지나가고 앉으면 그분께서 그 주례 하시는 분께서 이제 뭐 부부가 되었으면 뭐 그런 선포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제 노래가 나와요. 되게 신나는 노래 나와서 이제 신랑 신부 퇴장을 하는 거예요. 퇴장을 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퇴장할 때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형이랑 누나가 춤을 췄어요. 나가면서 그쵸? 춤을 춰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가족분들이랑 다 이제 빵 터졌죠. 빵 터지면서 먹고 이제 예식은 되게 짧게 그런 식으로 이제 끝이 나죠. 예식이 다 끝나고 피로연을 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으로 이동을 했죠. 이제 그 레스토랑은 그 제니 누나 이모 분께서 이제 골프를 치시는데 거기가 이제 골프장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이제 레스토랑이 이제 거기를 우리가 빌리게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분 이모분께서 골프 치시는데 이제 아는 분이 운영하는 골프장이어서 거기서 이제 레스토랑 빌려서 저희가 진행을 했죠. 그 피로연에서는 똑같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쭉 길을 만들면서 서 있고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해요. 입장을 하면서 이제 노래에 맞춰서 입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원래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입장을 한 다음에 제냐 형이 이제 노래를 했죠. 그 노래가 이제 신부를 위한 그런 노래를 하고 신랑 신부 앉는 테이블 앞에 이렇게 탑처럼 잔을 쌓아놨어요. 거기서 준비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잔에 이제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있고 체리랑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있고 이제 거기다 샴페인을 이제 붓는 거예요. 이제 시작합니다.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샴페인을 이렇게 탑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위에서 붓죠. 이렇게 흘러 내려가면서 이제 드라이 아이스의 그 연기와 같이 이렇게 다 부으면은 이제 가족분들 이렇게 부모님 먼저 부모님 나와서 샴페인 한 잔씩 받고 가면은 이제 가족분들 친구들 나와서 한 잔씩 받고 이제 그 샴페인을 먹고 이제 피로연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그 축하 인사를 해주시는 거죠. 축하 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해요. 가족들 거기 온 사람 다 하는데 가장 먼저 부모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서열 순서대로 뭐 큰 이모, 뭐 고모, 큰 고모, 뭐 아니면 이모, 뭐 큰 아빠 뭐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친구들까지 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쭉 하는 게 아니라 뭐 부모님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레크레이션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진행하다가 또 다음 이제 순서 때 뭐 큰 이모 아니면 큰 고모 이런 거 나와서 말씀하시고 또 뭐 다른 순서 진행하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는 거의 마지막에 했죠. 저는 이제 친구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다음 아버지랑 제니 누나 아버지랑 제니 누나 나와서 그 다음에 춤을 췄어요.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신부 입장할 때 이제 아버지 손잡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버지랑 먼저 이렇게 노래 맞춰서 춤을 추다가 이제 형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넘겨주셨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신부 입장에서 아버님이 이제 신랑한테 손 이렇게 넘겨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때 형이랑 제니 누나랑 준비한 춤을 췄죠. 그때. 그것도 이제 우리 며칠 준비했잖아요. 되게 짧게 준비했는데 그 정도 진짜. 아무튼 키라라는 애기가 있어요. 러시아에 그 제니 누나 사촌 동생 중에 애기가 이제 현대 무용을 배운다고 해요. 축하의 표현으로 걔는 이제 말 대신 이제 몸으로 춤을 보여주면서 이제 키라 춤을 추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고모 제냐 형네 이제 고모분이랑 브라질 형네 가족이랑 마리나 누나 이렇게 나와서 축하 인사를 하고
이제 마리나 누나가 축가를 불렀죠. 근데 그게 되게 유명한 러시아 노래를 개사를 해서 마리나 누나가 직접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개사를 해서 직접 불렀는데 노래를 진짜 잘해요. 노래를 불러주고 나서 그 게임 잠깐 레크레이션 진행하고 하다가 어떤 이런 우리나라처럼 타임캡슐처럼 이렇게 박스에다가 신랑이 신부한테 하고 싶은 말 적어서 종이에 적고 그리고 이제 그걸 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좋은 술을 이렇게 올려놓고 박스를 닫고 이제 잠가놓고 이제 5년 뒤에 그 박스를 열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뭐 결혼식 뭐 이렇게 했다 생각하고 뭐 이제 근데 했던 말이 있겠죠. 뭐 우리 어떻게 살자 이런 말 그런 거 이제 지켜졌나 이렇게 뭐 그런 거 한번 보고 이제 술도 마시고 그런 문화라고 해요. 이제 그다음 순서 이제 케이크가 들어가는데 그건 주문 제작한 케이크죠. 4단짜리 케이크가 이제 폭죽에 꽂혀서 나와요. 이제 들고 나와요. 거기 직원분들이 이제 축하해주고 이제 케이크 커팅식 신랑 신부 같이 케이크 커팅식 하면서 이제 막 그것도 똑같이 부모님부터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서가 우리 플래시몹 하는데 가장 먼저 신랑이 나와서 그 사회자가 음악을 틀어주면은 그 음악에 맞춰서 이제 춤을 신랑이 추는 거예요. 춤을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따라서 춤을 추고 이제 뭐 사회자가 또 누구 다른 사람 지목하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순서는 다 끝났어요. 순서 다 끝났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이제 같이 이렇게 셀카도 찍고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식사도 마무리 거의 하고 그렇게 다 마치니까 한 11시 밤 11시 반쯤 이제 모든 순서가 다 마무리됐죠. 이제 집에 갈 사람 친구분들 이제 갈 사람들은 다 가고 가족분들이나 그래도 마지막까지 같이 하고 싶다는 친구분들 애프터 파티 해가지고 이제 올기나의 막내 이모네 집으로 이제 갔죠. 거기서 또 애프터 파티 진행을 해요. 그리고 집 안에 노래방이 있어요. 한국식 노래방. 거기서 뭐 같이 노래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 그 이전에 몇 번 가봤어가지고 조금 익숙한 곳이었는데 이제 또 같이 모여서 이제 어른분들이랑 같이 또 그 샤슬릭 먹고 뭐 이것저것 먹고 막 보드카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서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애프터 파티가 다 끝났을 때는 저는 이제 끝나기 전에 먼저 갔죠.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때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했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이제 애프터 파티 끝나기 전에 저는 그 브라직 형이랑 같이 집으로 먼저 갔어요. 형이 저를 데려다 줬어요. 집에 브라직 형이. 그냥 또 바로 씻고 기다려서 잤죠. 근데 제가 러시아에 결혼식 참여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1시에 웨딩이 시작된다 하면은 뭐 한 12시 정도까지 가서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가서 이제 뭐 신랑 신부 가서 그냥 인사하고 그리고 뭐 사진도 신부랑 같이 사진 찍고 신랑이랑 사진 찍고 이제 좀 기다렸다가 이제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 이제 웨딩 진행되는 거는 뭐 길어야 1시간? 우리나라는 1시간 하고 이제 끝나고 좀 식사하고 뭐 최소 길어야 한 2-3시간이면 이제 우리나라는 끝나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이제 아침부터 신랑 신부는 더 일찍이겠죠? 아침 막 거의 새벽부터겠죠? 새벽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밤 늦게까지 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이렇게 파티를 하는 거예요. 보면서 와 참 저도 제가 거기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팔팔할 때잖아요. 20대 초반이니까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쳐서 완전 쓰러졌는데 그분은 이렇게 막 지치지 않더라고요. 계속 보드카 드시고 계속 음식 드시고 파티하고 하면서 물론 그게 평생에 한 번 있는 거니까 결혼식이 근데 그런 거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막 거창하게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촬영할 때도 이렇게 가족들 어쨌든 찍는 건데 저는 같이 있었잖아요. 저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가 없으면 같이 있으면서 어쨌든 같이 찍기도 하고 이제 처음에 좀 어색했었는데 좀 그래도 분들이 가족분들이 알려나 남편분이 저를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웨딩 촬영 같은 되게 재밌었어요. 뭐 저는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으니까 되게 재밌었고 새로운 문화니까 또 필요한 갔을 때도 막 이렇게 순서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앉았던 자리는 제니 누나 사촌 동생들이죠. 거기 자리에 제가 같이 앉았어요. 제 옆에 마리나 누나가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러시아어로 진행했잖아요. 순서가 다 러시아 분들이시니까 저는 이제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마리나 누나가 옆에서 통역을 많이 해줬어요. 많이 해주면서 이제 중간중간 띄엄띄엄 알아듣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언제 그런 결혼식을 제가 해봤겠어요. 막 해봤자 뭐 우리 가족 한국에서밖에 안 해봤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결혼식 파티 문화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새벽까지 이렇게 노는 거 보면서 놀면서 진짜 어쨌든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를 경험하게 돼서 되게 좋았고 물론 피곤하긴 했지만
되게 좋았어요. 되게 행복했고 또 형 누나 이렇게 보면서 그냥 행복한 게 보였어요. 막 되게 재밌게 결혼식 몸은 힘들지만 정신은 참 재밌었던 몸도 재밌었어요. 그냥 왜냐면 맛있는 거 계속 먹어가지고 그리고 그거 있었어요. 피로연 할 때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막바지쯤에 그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을래 아니면 뭐 연어 스테이크를 먹을래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 연어를 먹었거든요. 소고기 스테이크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으니까 연어 스테이크를 골랐는데 진짜 거기 딱 이렇게 썰어서 입에 딱 넣는 순간 녹아요. 되게 좋은 걸 썼나봐요. 되게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었고 그때 진짜 원 없이 먹었어요. 샤슬리 이런 것도 진짜 원 없이 먹었고 보드카도 그때는 좀 원래 뭐 평상시에 제가 있으면서 많이 안 먹긴 했는데 그때는 좀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애프터 파티 갔을 때 샤슬리 먹으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제 양 옆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양 이제 제 왼쪽에는 제네 아버지 오른쪽에 제네 아버지가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저한테 계속 이렇게 막 이게 너무 저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건데 자리 옮기기도 그래요. 자리가 없어요. 옮길 자리가 앉아서 이제 얘기하면서 뭐 제인 아버지하고도 제인 아버지 좀 약간 무섭거든요. 이제 형네 아버지랑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인 아버지 약간 좀 말 걸기 좀 무서워서 그래서 계속 제인 아버지가 이렇게 저한테 술 주셨거든요. 이제 또 부분 이렇게 어른이 주시는데 거부할 수도 없고 하니까 먹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형네 아버지가 이제 그만 주라고 이래갖고 거기서 간신히 빠져나왔죠. 이제 되게 하여튼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가면서 참 새로운 나라의 이런 결혼식을 체험하게 돼서 되게 좋았고 그냥 되게 행복했어요. 그때 되게 피곤한 거 말고는 되게 행복했어요. 오늘은 결혼식 끝나고 거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결혼식 끝나고 저희가 페트로 파블로프스키 요새를 보기 위해서 이동을 했죠. 좀 오후 늦게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그 요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점점 이렇게 키워나갔다고 들었고 그 요새를 가면서 거기 요새 근처에 있는 고르코프스카야라는 지하철역에 내렸어요. 근데 그 지하철역은 좀 특이하게 생긴 게 UFO처럼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냥 누가 봐도 UFO예요. 거기는 이제 UFO처럼 생기고 이제 그 바로 앞에 또 공원이 있어요. 러시아는 참 근데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공원 이런 게 진짜 많고 러시아라고 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이제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주식아 안녕. 공원을 이제 가로질러서 요새를 보러 갔죠. 이제 보러 가면서 가는 길에 이제 거기 와서 바닥에 이제 영어로 치면 알파벳이죠. 러시아 알파벳이 이렇게 바닥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영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데 얼핏 보면 비슷해요. 이제 그 알파벳 보면서 형이랑 이제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요새를 갔죠. 가는 길에 요새로 넘어가는 그 다리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토끼가 이렇게 강 같은 곳에 이러고 앉아있고 여기 바구니 앞에 발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가운데 바구니가 있어요. 거기 바구니에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이렇게 동전 던져서 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소원 이루어진다. 소원을 빌고 이제 던지는 거죠.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직접 이렇게 하는 사람도 봤고 저희는 하진 않았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어쨌든 이 바구니 안에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동전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바닥으로 떨어진 동전, 그러니까 물 속으로. 이제 그거를 주워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수입이 좀 된다고. 나중에 우리도 한번 가서 할까. 근데 하는 거 보면서 참 이거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이런 하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고 다리를 건너서 요새로 들어갔죠. 들어가는 입구에 그 문 성문 같은데 러시아 소련 때부터 썼던 국장이라고 이제 국장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군대 이제 보면은 그 태극기나 아닌데 태극 문양 마크 있잖아요. 그 무궁화 안에 이렇게 태극기 이렇게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러시아 국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독수리 2마리가 이렇게 옆에 있고 가운데 러시아 황제가 칼로 이제 뱀의 머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되게 멋있어요. 국장이 딱 걸려 있고 그 위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그림이 이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밑에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있고 위에 이제 신이 있어요.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극장, 그리고 되게 멋있는 문 통과해서 들어가 조금 걷다 보면은 바로 이제 그 동상이 있어요. 이제 페트로 대제 동상. 근데 그게 실제 사람 모형 크기로 해놨다고 해요. 근데 진짜 엄청 크거든요. 한 2m 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넘는 것 같은데 얼굴이 진짜 조그매요. 대머리에 빠박이에요. 얼핏 보면 약간 외계인처럼 생겼거든요. 이제 얼굴은 진짜 주먹만한데 몸은 엄청 크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외계인같이 생겼어요. 이게 실제 사람 모형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만약에 옛날에 살아있을 때 봤다면 되게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지나서 이제 안에 구경을 하면서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성당이 가장 가운데 되게 높게 그건데 그 성은 어디서든 보이는 것 같아요. 황금색이죠. 황금색으로 이렇게 쫙 돼 있고 그 뒤편에 이렇게 조그맣게 묘지 같은 게 있어요. 그 묘지에 이제 옛날에 이제 좀 귀족들, 뭐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묻혀 있다고 해요. 지금 성당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감옥도 있었잖아요. 성당이 여기 있으면 1호키가 감옥이었어요. 섬 같은 곳이고 다 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놓은 것 같아요. 거기 감옥도 있었고 성당을 저희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당을 들어가려다가 그냥 안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많이 봐서 그래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맞은편에 기념품 샵이 있었어요. 기념품 샵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러시아의 이런 옛날 이런 기념품들 그것도 많이 보고 해서 하나 사갈까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비싸서 못 샀고 그리고 이제 그 성당에서 보면 이렇게 종을 많이 쳤었는데 그때가 이제 오후였는데 오후에는 정확히 몇 시에 종을 치는지 모르겠는데 점심 12시가 되면은 무조건 그 종을 친다고 해요. 종소리도 되게 그리고 막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땡땡이 아니라 막 떼댕 하면서 되게 화려하게 치는데 그래도 나름 되게 막 정신없는 종소리가 아니라 뭔가 맞아요. 종소리가. 그러면서 이제 요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 보고 이제 나와서 내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그 와중에 이제 거기 요새 옆에 동그랗게 생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무기를 만들었다? 네, 곳이라고 해요. 그 앞에 보면 이제 막 있어요. 무기들이 이렇게. 물론 모형이지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구경할 수 있어요. 좀 비싸요. 그게 그때 얼마 3,000루블이었나?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좀 비싸지만 헬리콥터 타고 이제 그 요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러시아 한스피트를 쭉 구경할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해보고 싶었지만 이제 그거는 나중에 돈 벌어서 가서 하겠습니다. 그 볼링 치러 갔잖아요. 디마 형이랑 같이 갔죠. 만나서 디마 형이 차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 데리러 와서 같이 이제 볼링을 치러 가서 이제 차에 내려서 이제 저희가 가는 길에 되게 오래된 차를 봤어요. 차를 보면서 이제 그 차가 30년 전에 나온 차라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본 이유는 이제 되게 좀 오래된 차기도 하고 이게 지금 굴러간다는 게 좀 저는 신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구경을 하고 이제 뭐 사진 찍고 그러고 이제 볼링 치러 갔죠. 그러니까 이게 영상은 안 나왔는데 저희가 결혼식 전에 마자파크라는 곳에 갔어요. 마자파크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가 게임장 같은 데인데 우리나라 약간 게임장 하면은 뭐 게임 할 때마다 돈 넣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얼마를 딱 내면은 그 안에 있는 게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했었는데 거기 볼링장이 있어요. 볼링장이 있는데 볼링을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볼링 치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 신발 같은 것도 다 갈아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더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못 쳤는데 이번에 이제 볼링을 치러 가게 돼서 되게 좀 기쁘게 갔죠. 원래 바로 신발을 신는데 이제 저희가 그때 발에다 뭘 꼈어요. 거기서 주더라고요. 이렇게 주니까 이제 발에다 뭘 끼고 이제 볼링을 치는데 오랜만에 치다 보니까 오늘 제가 볼링 좀 치거든요. 쳤었거든요. 근데 지금 못 하는데 되게 재밌게 막 같이 거기서 음식도 막 먹으면서 맥주도 마시면서 볼링 치고 하니까 오랜만에 노니까 재밌더라고요. 낙볼링장이었어요. 볼링 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중간에 우리나라로 치면 주유소에 이제 들어가서 소시지빵을 먹었죠. 소시지빵이랑 콜라를 사서 이제 먹고 이제 집에 가서 잤죠. 한국으로 돌아가기 진짜 며칠 안 남았어. 하루 이틀 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러시아 만두를 먹었죠. 벨멘이라는 만두를 먹었는데 뭐 요거트랑 같이 원래 그게 전통 방식이라고 해요. 요거트랑 같이 먹는 게 다들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데 제가 몰라요. 그 만두를 저희는 이제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사왔잖아요. 마트에서. 저는
이렇게 막 맛있진 않았어요. 제 입맛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안 맞아서 이제 거기서 간장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도 거기 찍어 먹는데도 맛있지 않았어요. 좀 약간 그 향이 이상하다 해야 되나. 그 때문에 저는 이제 만두 몇 개 집어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어가지고 이제 그 제니 누나가 끓인 된장찌개, 고려인식 그거죠. 고려인식 된장찌개를 저는 이제 먹었어요. 먹고 소시지 이런 거 다 해서 아침을 먹고 이제 제가 한국에 가면서 이제 사갈 것들, 뭐 선물이나 뭐 제가 러시아에 있으면서 먹었던 것 중에 맛있는 것들, 한국 가서 먹고 싶은 것들 그런 걸 이제 사러 마트를 갔죠. 장을 보러 마트를 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샀어요. 이제 뭐 저희 가족들, 친척들 선물이나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청년부 같이 뭐 식사할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초콜릿 이런 것도 많이 샀고, 그리고 제가 제일 그때 먹었던 것 중에 제일 좋아했던 그 과자 있잖아요. 바나나 킥 같다고 한 거. 그것도 네 봉지나 샀거든요. 먹으려고 한국 가서. 생각날까봐. 구워서 없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사고 뭐 막 러시아 티가 되게 맛있잖아요. 원래 한국에서 티를 저는 저 뜨거운 이런 음식을 별로, 그러니까 뜨거운 음식은 좋아하는데 이렇게 티 이런 걸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뜨거운 물 이런 거. 러시아에서는 그거 진짜 많이 마셨어요. 되게 맛있어가지고 티가. 그리고 티 종류도 여러 개 사고, 그리고 소시지도 샀어요. 소시지는 이제 바로바로 그러니까 사고 바로 먹어야 되는 거 말고 이제 좀 사고 좀 시간이 지나서도 먹을 수 있는, 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소시지도 좀 사고. 교인아 말해봐. Россия, щедрая душа. 마트 이렇게 어쨌든 장 보면서 구경하고 하는데 연어 있었잖아요. 연어 이렇게 막 우리나라 이게 먹방 유튜버들 보면은 그 알죠? 이렇게 통 연어 해서 이렇게 막 뜯어 먹는 거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 거기서 한번 찍었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먹는 거. 그래서 그것도 봤고, 그리고 과일 봤죠? 과일 그 멜론이었죠. 처음에 우리가 본 게 멜론도 되게 길고 컸고, 그리고 수박을 봤는데 저희 첫날 마트 갔을 때, 그러니까 와서 둘째 날 마트 갔을 때 봤던 수박이 제가 되게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 2배까지는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수박이 그 큰 마트에 있더라고요. 그 수박 이렇게 들고 완전 거기 무슨 헬스장처럼 거기서 운동해야 될 것 같아. 그거 하고 이제 거기서 막 수박으로 막 드럼도 치고 거기서 운동도 막 하고 과일 보고, 이제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먹었을 때 되게 좋아했던 소스가 있어요. 그 소스는 이제 약간 우리나라 피자에 먹는 그런 칠리 소스인가? 핫소스 비슷한 건데 진짜 제가 제 입맛에 엄청 잘 맞아가지고 그것도 2개 사서 한국에서 가져와서도 먹었었고, 이제 가끔씩 빵 같은 거 먹을 때 거기다 이렇게 뿌려 먹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구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가서 좀 사오려고. 내가 애기들 줘서 영상 찍을게. 확인할게. 장라면이 뭔지. 그리고 러시아에 이런 핸드크림이랑 그리고 얼굴에 바르는 그 크림, 니베아 건가요? 그거 되게 좋은 게 있었어요. 저 원래 얼굴에 뭘 잘 안 바르는데 딱 발랐을 때 이렇게 막 끈적거리는 것도 없고 되게 좋아가지고 로션도 샀고, 그리고 치약도 샀죠. 그때 그냥 치약은 왜 사는지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샀어요. 그래서 치약도 사고 그것도 사고, 그리고 이제 막 카트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몰라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저희 어릴 때 아빠랑 이제 막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은 카트 있잖아요, 끄는 거. 근데 그거 타고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 타는 게 아니라 그 끄는 손잡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쫙 타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 많이 이렇게 놀고 했었어가지고 러시아에서도 그때 놀았죠. 그거 타고. 저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놀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죠. 그 장을 다 보고 점심에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갔죠. 맥도날드 갔는데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맥도날드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러시아에만 있는 버거가 있어요. 그 버거가 이제 빅 테이스티 버거인데 그거를 제가 먹었죠. 사실 그 햄버거 먹기 전에 영상이 안 나왔는데 제가 그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버거킹에서 한번 먹었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 먹고 또 먹은 거잖아요. 그 빅 테이스티 버거는 일단 커요. 엄청 크고 우리나라에 일단 햄버거 한 2개 붙여놓은 것 같은 크기. 네, 그 정도 크기고
그리고 맛은 약간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슷한 게 그 19 버거라고 있거든요. 그거랑 그나마 좀 비슷해요. 근데 훨씬 맛있죠. 러시아게 훨씬 맛있고 크고 그거 하나 먹으면은 배부를 정도로 엄청 컸고 점심 먹고 근처에 있는 그냥 가게에서 옷 파는 가게에서 이제 옷을 샀어요. 바람막이 같은 거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옷을 입고 이제 그때 우리 갔던 공원 거기서 좀 이렇게 놀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공원에서 뭐 쉬기도 하고 앉아서 다니고 이렇게 구경하고 하면서 왜냐면 그때는 공원을 약간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거여서 못 봤어요. 공원을 잘 못 봐서 이제 그때 이제 같이 가서 보고 뭐 물 있는 쪽 거기서 놀고 그리고 놀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죠. 이제 저녁은 이제 형네 가족 분들과 다 오셔서 뭐 어머니 아버지 뭐 블라직 형 다 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갔던 데가 그 바흐로마라고 우리나라처럼 체인점 그런 식당인데 저는 약간 좀 들어갈 때 되게 분위기가 되게 고급 식당 같이 돼 있어가지고 딱 들어가서 이제 자리에 우리만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데 처음에 우리 먹었던 게 뭐 음식이 이것저것 나왔어요. 가장 먼저 나왔던 건 빵이었거든요. 에피타이저로 먼저 빵 나오고 빵이랑 뭐 버터 이런 거 같이 나왔는데 그 빵부터 진짜 맛있었어요. 시작부터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계속 그 빵 먹었거든요. 두세 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빵 먹다 보니까 이제 음식들이 나와서 뭐 스푸들도 나왔고 그리고 블러프 볶음밥 그거 이제 제가 시킨 거예요. 제가 먹으려고. 약간 맛은 카레 비슷한 맛이었고 카레 볶음밥 비슷한 맛이었고 그 볶음밥 먹고 그리고 그 후에 나왔던 게 률리아 케밥. 우리나라 떡갈비처럼 이제 고기를 으깨서 뭉쳐가지고 만든 거라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률리아 케밥이랑 같이 나왔던 그 난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도식 난. 그래갖고 그것도 많이 막 먹고 계속 먹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샤슬릭 나와가지고 먹었잖아요. 저는 그거 러시아 있으면서 거기 올기나 거기서 먹었던 샤슬릭이 진짜 제일 맛있었거든요. 직접 구워가지고 샤슬릭 제가 되게 좋아해요. 샤슬릭도 먹고 그리고 뭐 고급스러운 잔에 콜라도 따라 마시고 그리고 거기 애기 나나랑 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식당이 되게 고급 식당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밥 먹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도 약간 진짜 우리나라에서 뭐 고급 그런 데 안 가봤지만 그래도 좀 나는 괜찮은 식당 가면은 화장실 되게 이쁜 데도 많긴 한데 거기 화장실은 무슨 방촌 화장실이라고 해 그러니까 뭐 변기 이런 거 없으면은 화장실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절대 안 믿을 것 같이 이렇게 뭐 되게 럭셔리하게 잘 꾸며놔서 화장실에서도 막 구경했어요. 화장실 구경했어요. 그리고 처음 갔을 때 이제 음식 기다리면서 블라직 형네 그 가족이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는 뭐 준비한 게 없는데 갑자기 선물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약간 감사하기도 하고 좀 약간 죄송스럽게 됐어요. 저는 준비한 게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애기한테는 뭐 몇 개 주긴 했는데 그거 부모님한테 드린 게 없잖아요. 죄송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되게 감사하게 진짜 선물 다 받고 그리고 원래 그 식당을 간 이유가 제가 이제 너무 있으면서 너무 이렇게 신세를 졌으니까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려고 간 건데 형네 아버지가 결제를 하셨더라고요. 그거 막 너무 막 그것도 좀 죄송해가지고 제가 가자 그랬잖아요. 제가 가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제가 대접해드리려고 이렇게 간 건데 갑자기 아버님이 이렇게 갑자기 가서 밥 먹고 있는데 가서 계산하고 오셨어요. 너무 막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래갖고 다음에 제가 갈 때는 꼭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한국에서도 막 좀 선물 이런 거 좀 그때보다 더 많이 사서 드리고 싶어요. 되게 짧게 있었지만 진짜 친부모님처럼 되게 편했어요.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그날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있었죠. 같이 얘기하고 과일도 먹고 이렇게 또 끝났어. 하루가 지나가서 저는 좀 근데 그때 이제 막 점점 한국에 갈 날이 다가오면서 하루가 이렇게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 더 있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솔직히 말해서 더 있고 싶었어요. 더 있으려고 그랬는데 추석 전이었잖아요. 추석에 한국에 또 추석이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좀 아쉬웠죠. 오늘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이제 하루 전 바로 전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긴 했는데 이제 뭐 그냥 집에서 같이 가족들이랑
식사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좀 오후 좀 늦게 좀 나왔죠. 저희가 밖으로 나와서 항상 이렇게 여행하면서 제가 봤는데 이제 타보지 못했는데 트람바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차.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제 옛날에 이제 한국 전쟁, 6.25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일제감정기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그 트람바이라는 전차를 타고 다른 기차역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집 근처에 기차역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걸 타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걸 타고 다른 기차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면서 그 트람바이가 이제 일반 버스처럼 이렇게 카드 이런 거 찍고 타는 게 아니라 종이 티켓 같은 그 버스표 같은 거를 종이로 된 거를 이제 구매를 해서 타는 건데 그런 방식은 저희 아빠한테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빠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80년대 이럴 때 언제 없어? 이거? 우리 아빠 고등학교 때 80년대 80년? 아마 그때 쓰던 거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 버스 티켓 이런 게 있었다고. 트람바이를 타고 다른 지하철역까지 와서 이제 제가 내려서 그 지하철역까지 조금 이렇게 걸어가는 와중에 그 시장이 있었어요. 밖에서 하는 시장은 아니고 실내에 이런 뭐 해산물도 팔고 뭐 고기류도 팔고 뭐 이것저것 파는 과일도 팔고 뭐 이런 시장이었는데 실내에 있고 일단은 난로된 거를 팔잖아요. 생고기나 뭐 생선 이런 걸 파니까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약간 비린내도 나고 고기 특유의 그 냄새 이런 것도 나고 그 시장을 나가기 전에 영상에 안 나왔는데 그거 샀어요. 저희가 배지 러시아 배지를 샀어요. 막 이것저것 샀어요. 이제 제가 사서 가방에다가 다 끼웠거든요. 가방 거기다가 그런 배지를 사고 뭐 이런 장난감 같은 거 거기 배트 사는 곳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액체 괴물 같은 거 그런 장난감 그러니까 촉감이 되게 좀 특이한 그런 장난감 같은 것도 이렇게 가지고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음 지하철역으로 이동을 했죠. 이제 지하철역 이동을 해서 시장에서 나와서 이제 제가 지하철을 타러 갔죠. 지하철 타러 가서 차 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여행하면서 썼던 그 버스 카드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버스 카드를 200루블 충전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시내로 나갔어요. 시내에서 딱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보였던 게 옆에서 버스킹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러시아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버스킹 하는 팀을 몇 번 봤는데 그 팀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제일 잘하고 그리고 되게 오래됐다고 했어요. 거기서 되게 좀 오랫동안 버스킹을 했다고 그 자리에서 그 팀이 저희가 지난번에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했었잖아요. 제가 또 드럼을 치니까 이제 형이 한번 쳐봐라 라고 했는데 참아 저는 같이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이런 곡을 알아야지 같이 치잖아요. 뭐 맞추는 것도.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러시아 노래를 하는데 저는 러시아 노래 아예 모르니까 멜로디를 모르잖아요. 박자 이런 거. 그러니까 못하겠어 그냥 얘기만 하고 인사만 하고 이제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갔죠. 갤러리아 백화점 간 게 이제 저희 할머니 선물을 사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그 러시아 전통 모자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그 군밤장수 모자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귀까지 이렇게 다 덮고 털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따뜻한 거. 그 모자도 막 써보고 구경하고 이거 하면 선물을 사고 그리고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 러시아에서 되게 유명한 수제버거집이 있어요. 그 블랙스타 버거라고 되게 유명한 수제버거인데 이제 거기를 형이랑 저랑 둘이서만 갔죠. 제가 그때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갔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먹었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이번에 갔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켜서 제가 그때 먹었던 게 근데 거기 햄버거 종류가 엄청 많은데 저희는 이제 또 그 이후에 저녁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조그만 걸 먹었어요. 저는 이렇게 조그만 걸 시켰어요. 빅맥 약간 1.5배? 2배? 정도 크기였어요. 조그만 게 그 정도인데 큰 거는 얼마나 클까? 그냥 하나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그걸 시켜서 먹었는데 제가 그 러시아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수제버거를 몇 번 먹었었는데 그것도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햄버거집이랑 다르잖아요. 패티가 다르잖아요. 거기 이제 직접 이렇게 소고기를 구워서 바로바로 만들어주니까 여기 블랙 스타 버거 거기는 이제 빵도 검은색이고 그리고 먹을 때 장갑을 껴요. 장갑을 끼는데 장갑도 검은색이에요. 근데 장갑이 좀 그게 다 그냥 똑같은 다 사이즈겠죠? 근데 저는 꼈는데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손이 커가지고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끼다가 빵꾸가 났어요. 여기 왼쪽 그 장갑에. 그래가지고 그 먹을 때 이제 그 고기도 되게 좀 약간 좋은 고기였던 것 같아요. 좋은 고기를 이렇게 스테이크로 이렇게 구워줘서 약간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먹을 때마다 이렇게 육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구멍으로 계속 그 육즙이 들어가가지고 막 제가 손에 뭐 묻는 걸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이게 신경 안 쓸 정도로 그게 되게 맛있었어요. 맛있어서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금방 햄버거 먹고 맛있어? 멋있네. 다 먹음? 초대를 받았어요. 그 제니 누나 막내 이모분한테 초대를 받아서 이제 거기로 이동을 했죠.
이모분 집에 가서 이제 저희 이모분께서 이제 만들어 주신 돼지고기를 오븐에 이렇게 구워서 약간 스테이크처럼 먹는, 그러니까 다 익혀서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먹는 그런 요리도 있었고, 뭐 샐러드도 있었고, 뭐 되게 요리가 좀 다양했어요. 다양해서 이제 다 입맛에 맞아서 제 요리가 전부 다 맛있었어요. 거기서 먹었던 걸 진짜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후식으로 가르토시카라는 그 러시아 전통 디저트 빵 이거 후식 그거 먹고. 괜찮아. 오랜만에.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그리고 티 같이 그 후식이랑 같이 티 마시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 막내 이모분께서 야경 구경시켜 주신다고 차를 직접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도시 구경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갔던 곳이 이제 다리가 있으면 우리나라 그 부산에 있는 배가 밑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다리가 이렇게 열리는 그런 다리였는데, 저희가 이제 겨울공전 근처에 있는 다리였어요. 거기 가서 그 다리가 이렇게 열린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정 시간,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은 열린다고 해요. 그 강이 거기 있는 강이 되게 긴데, 강을 이제 뭐 큰 배가, 그러니까 조그마한 배들은 다리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이제 큰 배들은 못 지나가잖아요. 큰 배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다리를 계속 이렇게 여는 거죠. 시간에 맞춰서. 그 다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가서 다리가 이제 열리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주변에 이제 뭐 이런 동산 같은 거, 제가 봤을 때 그 포세이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고 강이고 하니까 좀 물의 신이 포세이돈이잖아요. 포세이돈 같은 그런 동상이 있고, 그리고 또 바로 맞은편에 무슨 박물관 같은 건물이었는데 거기는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줄 같은 게 쳐져 있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길 건너가서 구경하고 거기서 막 사진도 찍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리 열리는 거 봤죠. 다리 열리는 거 봤는데, 실제로 본 건 러시아에서 처음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부산에 있긴 한데 뭐 제가 부산에 갈 일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딱히 못 봤었는데, 저기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되게 구경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쪽에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또 다리 건너편 쪽에도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관광객들이겠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구경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또 저는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다음 날이면 이제 한국에 가야 되잖아요. 좀 살짝 좀 아쉽기도 했고 하면서 그거 다리 되게 구경하고, 또 시간이 늦고 해가지고 또 이모분도 집에 가셔야 되니까 이모분이 직접 저희를 집까지 또 이렇게 데려다 주셨어요. 집에 가서 이제 또 씻고 바로 잤죠. 그다음 이제. 오늘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짐 다 싸고 그 모모치킨에서 마리나 누나가 치킨을 사줬어요. 그래서 치킨이랑 그 코아스라는 음료수인데, 근데 그건 이제 맥주 같은 음료수예요. 그러니까 맥주 같은 음료수인데 알코올이 없는, 그거랑 같이 모모치킨 점심에 맛있게 먹고 모모치킨을 먹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모모치킨 한 2번, 3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먹으면서 느꼈던 건데, 치킨이 일단은, 그러니까 닭다리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것저것 먹어봤지만 그렇게 그냥 일반 프라이드 닭다리는 제가 한국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막 크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그 모모치킨 딱 처음 봤을 때 보면은 사람들 다 같은 반응일 거예요. 왜 이렇게 커? 약간 그럴 거예요. 닭이 좀 큰 걸 쓰는 것 같아요. 닭을 큰 걸 쓰는 것 같아서. 또 큰 걸 쓴다고 되게 질긴 건 아니고, 닭이 되게 큰데 부드럽고, 그리고 진짜 저는 그게 되게 커서 좋았거든요. 항상 먹을 때마다. 보통 한 마리, 제가 치킨 한국에서 먹으면 아마 한 마리는 먹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먹으면. 근데 아마 그거는 한 마리 다 못 먹지 않을까. 양도 많고 크고, 가격도 이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모모치킨 자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모치킨을 다 먹고 이제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한국 가겠다고 하고, 이제 나나랑도 인사하고, 나나가 이제 이따 만나자고 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이따 만나 이러고 이제 제가 한국에 가는지 몰랐나 봐요. 뭐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는 줄 알았나 봐요. 이따 만나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뭐 어머님이랑 오블라직 형이랑 뭐 마리나 누나 다 같이 인사하고, 이제 형이랑 제이 누나랑 이제 형네 아버지 차 타고 공항으로 갔죠. 공항으로 가서 짐 다 붙이고 좀 시간이 남아서 거기 스타벅스 갔죠. 공항 시간이 남아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이제 물 하나 사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갔죠. 그 이후에는 영상이 없는데, 제가 모스크바에서 한번 경유를 또 해서 가는 거였어요. 이제 가는 거였는데, 이제 모스크바에 도착을 해서, 그때는 되게 여유롭게 갔어요. 이제 올 때는 되게 막 이렇게 분적이 왔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갔어요.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또 시간 남아서 물 하나 또 사고 샌드위치 먹고 그리고 그것도 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갈 때는 핸드폰이 제가 되잖아요. 러시아 유심 칩이 아직 있으니까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짐 따로 찾아서 보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바로 게이트로 가면 되는 거였는데 몇 번 게이트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동영상을 봤는데 러시아말은 일단 모르겠고 영어도 제 기억으로 영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자로 서울 있었어요. 서울.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게 맞나 싶어갖고 이제 그러니까 그건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이제 제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이제 거기 주변에 있는 직원분 그때 제가 어디 갔냐면 그 직원분을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줄이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되게 좀 오래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VIP 라운지로 들어갔어요. 바로 저 VIP가 아닌데 들어가서 그 직원분 계시더라고요. 핸드폰 주면서 저희랑 통화해서 이제 게이트로 찾아서 갔죠. 저는 게이트 가는 길에 이제 물도 사고 살짝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고 해서 이제 그것도 먹으면서 제이 누나가 또 형이랑 영상 통화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출발했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갈 때는 되게 편하게 갔어요. 그냥 되게 마음도 되게 편하고 몸도 편하고 좀 아쉽긴 했는데 편하게 갔는데 이제 모스크바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 19시간인가 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 옆자리에 엄마랑 어떤 애기가 앉았는데 애기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칭얼칭얼 됐어요. 많이 가는 동안 계속 애기가 이렇게 어린 애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리긴 한데 이렇게 막 한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 근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애기가 계속 이렇게 칭얼칭얼 하니까 엄마도 힘들었겠죠. 이제 저도 약간 힘들었던 게 그 엄마분께서 덩치가 좀 있으세요. 저도 이제 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복도 쪽에 앉았거든요. 그 창가 이렇게 왼쪽 거기 창가 그 세 자리 있는 곳에 복도 쪽에 앉았는데 제가 앉고 애기가 가운데 앉고 엄마가 창가 쪽에 앉으면 어떻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앉고 엄마가 제 옆에 앉았고 애기가 창가 쪽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그 창을 보고 싶었나봐요. 엄마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괜찮았는데 점점 이 비행을 할수록 이렇게 어머니께서 점점 이러고 있으면 점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서 이러고 있다가 점점 이렇게 좀 앉았어. 여기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고 싶은데 꽉 차 있어요. 거기 비행기가. 바꿔달라고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한국 갔죠. 한국 가서 이제 한국 도착해서 다음 날인가가 추석이어가지고 도착해서 이제 부랴부랴 집으로 가서 이제 또 명절을 셀 준비를 했죠. 이번에 이렇게 해서 러시아 여행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 한 2주 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 제가 간 거는 15일, 16일이지만 비행기에서 있는 시간 빼면은 한 2주 정도 러시아에 있으면서 항상 여행은 좀 이렇게 아쉽게 갔다 와야 다음에 또 가고 싶어지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제일 컸어요. 일단 아쉬운 마음이 제일 컸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으면서 러시아라는 곳은 이제 보통 웬만한 국가를 가면은 영어가 다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 분들은 이제 되게 그런 자긍심이 강해서 영어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근데 오히려 중국어를 하시더라고요. 그 직원분도 보면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있으면서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뭐 간판 같은 것도 다 러시아어니까 영어랑 다 다르잖아요. 좀 혼자 갔었으면 아마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형이랑 누나도 있고 그리고 누나 가족분들, 형 가족분들이 진짜 거의 무슨 오래된 가족처럼 되게 편하게 잘 해주셨고 잘 챙겨주셨고 그리고 되게 감사했고 여행하면서 진짜 재밌었고 매일매일이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루했다고 느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매일매일 재밌었고 특히 그리고 이제 형네 집에 있으면서 뭐 형네 어머니나 마리나 누나 이렇게 계속 챙겨주고 해가지고 어머니도 진짜 무슨 저희 친어머니처럼 잘 챙겨주셨고 어떻게든 막 맛있는 거 저한테 해주려고 막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가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내년쯤에 해서 한번 또 갈 거예요. 저는 러시아 가서 또 그 가족분들 또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특히 형네 어머니 보고 싶고 그리고 라나도 보고 싶고 라나는 지금 인스타 보니까 엄청 많이 컸더라고요. 갔다 온 지 한 2년 됐으니까 거의 엄청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고 이제 다음에 또 러시아 가면은 더 재밌게 놀고 처음이 아니니까 어쨌든 한번 다 봤던 분들이잖아요. 편하고 재밌게 놀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행복한 여행이었고 그리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